안녕하세요. 4월 23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이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우리 양시장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7% 오름세를 보이면서 3,186.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2,2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2,123억 원, 외국인이 24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11% 오름세 보이면서 1,026.8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649억 원, 외국인이 38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82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듬직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바로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네. 미증시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시장은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장 초반부터 밀렸었던 것은 아니고요. 장 초반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장 중후반부에 좀 낙폭이 커졌던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커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혹은 많은 주체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보다 얼만큼이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일단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세금에 대한 이슈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슈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을 좀 확정짓는 실망 매도라든지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투매 물량이라든지 그런 성격보다는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 중후반부에 좀 밀려 내려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언제보다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했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 확정된 물량이 나온 거지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지수에 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시장도 견고한 버팀 장세는 연출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연기금이 정말 이번 주에도 안 도와줬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우리 편이 돼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제한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 SK하이닉스도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 0.3%인데요. 장중에는요, 3% 넘게 빠지기까지 했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도 장 막판에 이제 올라오면서 마감이 돼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몇몇 종목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 시총 상위 대다수 종목들이 힘을 좀 내줬어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종목만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더 고민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도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시즌과 같은 기업을 지금 위치에서 재공략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장세가 코스피보다는 손짝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선 우상향 한다라는 방향성, 큰 틀에서의 추세 이탈은 없었고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값이 달라졌었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 다음 주에도 저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는 물론 개별 테마주가 많이 움직인다고들 하지만 개별 테마주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저는 차라리 시총 상위 종목도 지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번 주에 많이 나왔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시 장 막판에 바이든의 세금 인상 계획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증세의 계획보다는 규모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시장 수급 측면에서 연기금에 매수세가 집계되지 않는 점은 안타까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는데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우리가 늘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면서도 이미 늦었는데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진작 들어갈 걸 그랬어요. 오늘도 또 많이 올랐는데. 네. 또 부럽다하실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관망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업체에 지금 CMO 관련한 기업이 지금 세 군데가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CMO 규모에서 가장 큰 바이넥스. 두 번째로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견고한 한미약품. 세 번째로는 녹십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뭐 러시아 스리포크의 백신 관련주를 놓쳤다면 저는 CMO 관련주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세 종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러시아 백신 지금에서 뭐 이 종목을 사자라는 말은 저는 못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분들 이 업종을 들어가시려면 칼같이 손절선을 딱 챙기시면서 들어가실 분들만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바이넥스 혹은 녹십자 이렇게 CMO 업체 위주로 포트를 한번 다시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를 만큼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또 꿀팁을 주셨어요. CMO 관련주인 바이넥스, 한미약품, 녹십자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천천히 보고 오시죠.
네, 참여 방법 보셨죠?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가 또 휴마시스와 ST 바이오센서의 자가 진단 키트를 조건부 품목 허가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그렇죠. 상승했거든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조정 시의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이 과연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도 이러한 강력한 추세를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도 당연히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만약에 손절선 없이 들어가셨다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물렸을 경우에 계속 버티시다 보면 오히려 계좌에 더 안 좋은 방향성을 띨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는 매매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트레이딩 하실 때 손절선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하고 저는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뭐 더 각광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착이 되면 큰 메리트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위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조정 시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면 단기적으로 확실한 손절 기준을 정해둘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만 진입을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렇게 진단키트 얘기하니까 또 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렇죠. 무상증자 권리락 이래도 불구하고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시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동안에 12만 원 혹은 13만 원 이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치에서 신규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 저는 그건 욕심이라 생각이 들고, 나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 해서 버텼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전과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1년 전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각광을 받고 이 이슈가 됐던 것은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치료제도 많고, 치료제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백신에 대한 종류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우선 우리나라 재확산에 따른 이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것 뿐이지 대시세를 내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잘라라. 대신에 지금 이 테마의 힘으로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한 번에 다 덜어대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손실권이시더라도 분할로 그냥 덜어내시면서 현금을 강화하시는 게, 그리고 그 현금을 강화한 걸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의견을 오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시즌 보유하신 분들 정말 작년 8월부터 16만 원쯤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으로 분할 매도로 현금을 챙겨가면서 종목 교체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97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 또 그런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메가MD라는 종목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알서포트라는 기업도 사실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이러한 상황인데, 흐름들이 좀 비슷하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뭐 메가MD는 뭐 메타버스하고도 엮이면서 지금 한번 또 큰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주는 저는 이 진단키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점차적으로 이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가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테마로 엮이면서 한번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시 매수 혹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짧은 시세를 노린 매매를 해야지 이 종목을 가지고 가치 투자 혹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교육주 안에서도 당연히 뭐 원픽은 메가 MD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벌써 뭐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50%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주들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나 굳이 이 종목군들, 이 업종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차라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서 전문가 좀 손이 아프셨죠? 제가 네.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 말씀을 제가 길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썩였던 온라인 교육주 또 재택근무 관련주에 대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보다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밝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주 원픽은 메가MD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또 강세를 보이잖아요. 네. 나 이거 들어드리고 싶네. 네, 철강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 테마들이 시장에 있죠. 시장에 있지만 최근에 진짜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이 철강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사실 이제 제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 원대 그 이하부터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드렸을 때만 해도 목표가를 30만 원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오면 그래도 당분간 조정이 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30만 원을 넘어서 지금 벌써 36만 원까지 가까이 올라온 이 지금 철강 대표적인 이 포스코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포스코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제철도 있고 많은 이제 철강주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경기 민감 섹터였던 철강 관련 산업이 사실 많이 줄긴 줄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소비가 또 살아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표적인 전통 이 경기 민감주, 자동차, 철강, 화학주들이 지금 거의 시장의 대세로 지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세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그리고 화학주들을 빼고 최근에 시장을 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구리라든지 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의 증가, 또 매출의 증가는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기에 저는 철강 종목들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도 중소형 테마, 중소형 철강주는 지금부터라도 공략해도 괜찮다. 그러면 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좀 여쭤보실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사실 중소형 종목들보다 이 시총 상단 종목들, 대형주 위주부터 먼저 공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의 조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철강보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포스코가. 그래서 네. 이제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철강주를 비롯해서 자동차와 화학주들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공매도에 대비해서 포스코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중소형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형주보다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맞아요. 종목은 지금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제 네. 재료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3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는 결국 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저는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대신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에 조정 시의 매수는 언제나 환영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정말로 커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이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의 매수를 좀 보자라는 것은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2분기, 3분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낮은 가격에 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즉 조정이 왔을 때 사게 되면 결국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도 조정 시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이 이번 주에 네. 계속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종목별로도 눌린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해운주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좋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H&M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H&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이 종목을 올해 정말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쉽게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아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진짜 까다롭긴 합니다. 물론 10,000원 가격이었을 때야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러한 구간이나 지금 위치에서 이 H&M이라는 종목을 신규 매수하자? 그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돌파를 했어야 하는 구간,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하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며칠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H&M 기준으로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행보기간이 조금은 길더라도 한두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노션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력하게 좀 돌파를 했어야 하는 구간에서 두 종목 모두 결국에는 그 가격 이상으로 레벨업 되지 못한 상황에서 맞췄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조정을 하고 받는 동안에 이 운임지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 보유자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관심 있어서 지금 한번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가격에 더 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시에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는 저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보유자분들은 행복하게 그냥 더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조정이 나올 때를 더 기다려보자,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H&M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까지도 더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네. 같이 하이브랑 SKC가 거론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랑 SKC?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제가 이 종목 이제 빅히트에서 바뀐 겁니다. 하이브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실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이브는 저는 계속 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이브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단점이 방탄소년단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최근에 좀 해소가 됐죠. 외국 셀럽들 혹은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지금 영입이 된 상태이고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영입 이 아티스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지금 이 엔터사들 JYP라든지 YG, SM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직격탄을 좀 많이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상쇄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도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SKC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SKC도 지금 위치적으로는 좀 불안하긴 하나 여전히 저는 조정 시의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만약 고점에 매수하지 않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를 했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보다는 저는 13만 원 혹은 12만 원대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뭐 12만 원대까지 오면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위치이긴 하나 13만 원대까지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저는 SKC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하이브와 SKC도 지금 위치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조정 시에 매수해보는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 보고 놀랐어요. 2차전지 관련주인 코스모 신소재가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데다가 또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이었는데 현재 27,950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거의 2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뭐 한때는 18,000원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새 지금 이제 3만 원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MLCC 관련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만약에 이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MLCC가 사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 제약바이오 이 순으로 돌아가는 순환매에서 조금은 소외받았어요. MLCC 관련주 그리고 5G 기업들이 좀 소외를 받았는데 5G 기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MLCC 관련주들은 왜 소외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 MLCC가 들어가는 산업 자체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핫한 이슈를 터뜨렸는데 MLCC도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럼 같이 올랐어야 하나 그동안에 제한된 거래 대금으로 MLCC 관련주까지는 강력하게 좀 상승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지금 순환매의 관점으로 이 MLCC 관련주들에게 훈풍이 불고 있고 이제 MLCC 겉에 이형 필름을 좀 붙이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예요. 이 필름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MLCC가 가전이라든지 자동차에 딱 붙었을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혹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이 보유의 제품 보유의 일정한 온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필수적인 제품이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러한 가전제품이 많이 팔림에 따라서 MLCC의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뉴스가 뭐냐 관계사인 코스모학이 또 2차 전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뜨는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위치에서 코스모 신소재는 너무 저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은 코스모 화학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보는 거 괜찮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가니까 코스모 화학이 지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폭,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코스모 화학이 지금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혹은 코스모 화학 조정 시의 매수 저는 굉장히 괜찮다. 하지만 이제 위치적으로는 코스모 화학이 조금은 더 안전성이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충분히 13,000원 이하에서는 코스모 화학 저는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MLCC 관련주들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코스모 화학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와 진작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반면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요즘에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성창투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했고, 또 이제 두나무 관련한 기업, 그러니까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이 두나무 관련 테마로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차익 매도 물량의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뭐 세금 이야기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급격히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온 위치.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매도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졌고, 또 가상화폐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테마주를 엮여있던 종목들이 대다수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 1차적인 포인트는 저는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성창투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해야 됐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좀 했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만큼 내려왔으면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겠지.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월요일날 만약 양봉이 나오면 저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좋은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좀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번 주말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혹은 주말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요, 저는 우선 월요일날 다 덜어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피로도와 안 좋은 악재가 지금 혼재되어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하시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LNF 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또 나온 건지 하락하면서 마쳤거든요. 이제 네. SK이노베이션이랑 1조 원대 달하는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분명히 좋은 이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크게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진짜 가장 큽니다. 최근에 보면 LNF도 그렇고 대다수의 이제 종목분들이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래량입니다. 자, 앞선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의 하단에 좀 보이실 텐데 거래량이 그래도 쭉 늘었어요. 특히 전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 거래량들이 늘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앞선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시마다 붙어줬던 대량 거래량들이 최근의 상승시에는 확 붙지 못한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LNF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 중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나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을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LG화학도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다가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들 뭐 물론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위치이나
일단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같은 테마, 같은 섹터 안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던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LNF는 충분히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뭐 오늘 좀 밀렸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번 사야지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신호다라고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디스커버리고요. 78,9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59,000원인데 이 종목 SK가스와 SK플라즈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사인데요. 작년 네. 9월에 고점을 찍고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자님 가격을 보니까 그때의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치에서는 더 가져가야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현재 비중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한 8만 원대까지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때마다 65,000원, 7만 원 이 부분에 올라올 때마다 꼭 절반 정도는 손실이시더라도 줄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굳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고점 도달한 종목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만약에 이 시청자분이 제가 노란톡방에 오셨거나 아니면 제 방송을 오래 들으셨다면 이제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것은 당연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매수한 타점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 그것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인 실수를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000원에서 7만 원 올라오면 절반 정도는 아깝더라도, 진입 타점에 아쉬움이 있어서 아깝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남은 절반만큼만 85,0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 절반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또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우리 김태정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유익한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센코고요. 27,35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센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또 전력 소모가 없는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 또 수소차 관련주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21,75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질문자님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탄소 중립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에는 인프라 투자 혹은 반도체 수급에 집중을 하나 결국엔 그린뉴들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강할 수 있어요. 지금 한동안, 한 6개월 전 작년 10월 달로 돌아가면 전기와 수소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수소, 혹은 뭐 수소차 관련주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면서 전기차 혹은 전기차 배터리가 집중적으로 쭉 시장을 땡겨왔고, 그동안에 수소 관련주들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일부 몇 종목 전기와 같이, 전기 플러스 수소와 같이 하는 사업군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만약에 나온다. LNF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그 자금들이 수소차 관련한 혹은 수소 경기 관련한 기업들로 저는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센코도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죠?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3만 원 그 이상을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올라왔다? 이거는요,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오면 4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높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코에 대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2만 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보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좋은 흐름 보여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이수 앱지수고요. 23,3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핫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오늘도 관련해서 얘기를 이미 나눴었는데 그렇게 우리 전문가님이 고점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님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고점에 몰려 계세요. 정말 최고점에 맞아요. 몰려 계신데요. 근데 오늘 관련주들 전문가님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종목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그래서 네, 더 일단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보시나요? 일단은 같은 섹터 안에서 대장이 있고 부대장 2등주, 3등주가 있는데요. 네. 대장이 이트론이라고 한다면 이스랩지수는 조금 이제 2등주, 3등주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답부터 드리자면 매도를 하세요. 이 종목이 만약에 더 올라가서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 이수앱지수라는 기업이 다시는 못 볼 지금 가격대에 물리시는 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앱지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고 나오셔도 이수앱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차라리 25,000원 이상 올라갈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금 매수한 포인트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죄송스럽지만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차라리 종목 교체하는 게 낫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수앱 지수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일단 지금은 손절, 하지만 여기 고점 돌파하는 그 가격대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이수앱지수에 대해서는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매수 포인트가 너무나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132,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보니까 액면 분할 마친 그 첫날 사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정말 고점에 물려 계셔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뒤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참 보시나요? 제가 이 액면 분할 첫날에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카카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다행히 50%가 아닌 5%이시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제 IPO 대어들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카카오의 주가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카카오가요 11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추매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네, 추매를 해볼 법하니까 11만 원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노란톡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흐름, 그때의 수급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인, 저도 왜냐하면 카카오를요
한번 공략을 해봐야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저도 노려보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노란톡에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겠고,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도 혹은 매도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지금 고점을 매수하셨지만 자회사 상장 이슈 등 여러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11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노란톡방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함께 대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과는 동떨어 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삼성 SD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이 시국에 왜 삼성 SDS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도 저는 너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변동성에 많이 익숙해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즉 보이는 실체보다 무슨 테마와 엮여 있다라는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계좌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많이 반영을 받지 못한 종목군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기 실적 이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삼성 SDL을 지금 위치에서 사보는 거 저는 굉장히 괜찮다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 내에 이 IT, ERP 전사적 관리 시스템을 도맡아서 하는 기업이에요. 뭐 단점은 삼성 그룹사 내의 것만 했었기 때문에 크게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였는데, 최근에 이러한 불확실성까지도 글로벌 업체의 IT 그 서비스망, 클라우드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19만 3천 원으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지금 위치에 다시 접근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지만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을 현재 매수해야 된다라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어제 또 정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현재 위치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